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의정부 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랑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흥선 호응 권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권역동 예산 심의를 권역동장의 일괄 설명 이후에 소관부서와 동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역동장의 일괄 설명 후에 소관부서와 동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상규 흥선호원 권역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 흥선 호원권역 동장으로 임명된 한상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같은 날 인사발령에 따라 부서장들의 변동사항이 많아 직계순으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장님께서는 호명이 되면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동 자치민원과 노유정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흥선동 복지지원과 김종명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1동장 김순주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2동장 조미경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원 1동 강성수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원 2동 정화자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흥동 배은경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양동 최광규 동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흥선 호원권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7쪽입니다. 흥선 호원권역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총 40억 3,23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40억 9,370만 5천 원보다 19.28% 감액된 6,133만 6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318쪽부터 326쪽 부서별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8쪽 흥선동 자치민원과는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한 건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장 기본수당 등 5건에 대하여 1,280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5억 76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흥선동 복지지원과는 우편 발송비 등 3건에 대하여 928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6,08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의정부 1동은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한 건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장 기본수당 등 3건에 대하여 2,3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5억 8,01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의정부 2동은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한 건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수당 등 2건에 대하여 5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억 1,32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호원 1동은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한 건에 대하여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회룡초 통학로 환경 개선 등 4건에 대하여 995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6억 3,02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호원 2동은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한 건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수당 등 4건에 대하여 8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5억 67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간흥동은 통장 기본수당 등 4건에 대하여 3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수당 등 2건에 대하여 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억 1,8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6쪽 녹양동은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한 건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장 기본수당 등 5건에 대하여 1,16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총
3억 7,93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흥선 호원권역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나 동장이 세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처음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10분, 추가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5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 및 동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다. 네, 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규 동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동장님들 항상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부닥치시고 또 희노애락을 같이 하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 동장님들 다 종아리 걷어붙이시고 일선에서 저 물놀이 겸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물놀이를 했다는 얘기도 하실 정도로 하면서도 다 감내하시고 무사히 마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실 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경년제로 있는데 긴축 예산으로 한번 걸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아마 이번에 이 체육대회를 올린 것 같은데요. 사실 흥선 그 예년에 체육대회 했을 때도 물론 다 찬성만은 아닙니다. 그럼 과연 찬성과 반대가 어느 쪽이 더 많은가를 생각해 볼 때 예년의 체육대회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저희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민원사항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이번에는 어려운 속에서도 예산을 제해서 하기 때문에 모든 주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신곡 호원권역은 산출 내역이 자세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흥성권역은 그냥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신곡 송산권역과 한번 산출 내역 보시고 그래도 저희가 뭐 이대로는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흥성권역에서도 이런 산출 내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표기해 주셨으면 저희가 알아보기 쉽지 않겠나 싶어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선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또 그 동에 있어서 관리감독 최일선에서 하시고요. 그다음 동장님들도 또 바뀌셔가지고 또 새롭게 오시는 동장님도 조미경 동장님도 있으시고 해서 그동안 특별히 아시다시피 또 이번 수해 때문에 많이들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걸 겪으셨는데 특히 이제 호원권역 같은 경우는 많이 또 해주셔서 호원 1동 동장님, 2동 동장님도 많이 그 외 나머지 동장님들도 고생 많으셨는데 특히 또 여자 동장님이시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화장기 없이 매일 맨발로 뛰어다니셔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또 저희가 시민안전과에서 한번 더 다른 그 권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시민안전과에서 이제 다른 도에서 경기도에서 물품 지원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현장에 당일에 가보니까 조금 느꼈던 건데 수해복구 현장을 하면서 그 호원 일동에 이제 정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동별로 각자 물품들이 어떤 지원하는 물품들이 어느 정도 비치가 있는지 좀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호원 일동 같은 경우에는 물 한 병조차 없어서 좀 힘들어하신다라고 하는데 기존에 자체적으로 동별로 비치하고 있는 어떤 물, 생수 같은 건 또 동별로 하고 있나요? 특히 호원 일동 동장님. 네. 있나요? 보다는 없는 건지. 네. 생수 같은 거 생필품 예. 말씀하시는 예. 거죠? 지금 동해 자체적으로 그렇게 따로 보관하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나 또 적십자 봉사회 있죠 지역에 예, 거기서 이제 비치된 게 있어서 지원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럼 이번에 수해를 겪고 나서 별도로 동별로 조금 지원하거나 동으로 지원했던 뭐 어떤 단체나 기업 물품들이 있나요 혹시? 온 게 있나요? 단체에서는 지금 따로 예. 예, 이렇게 별도로 들어온 건 없고요. 예. 예, 주로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지역사회보장 협의체나 네네네. 또 적십자 봉사회에서 나오는 물품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럼 네. 호원 이동은 어떤가요? 아니, 호원 이동도 마찬가지로 예. 평소에 물 비치는 안 되어 있지만
잡초 제거라든지 청소하는 것이 많아서 이제 일부는 비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자체에서 적십자에서 15가구에 대해서 물품 지원을 한다고 나와서 저희가 선정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반드시 조금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시민안전과에도 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동별로 무더기 쉼터에서 필요한 대상자들이 소규모 공사장이나 5개 근로자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농사 짓는 분들은 많이는 없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물품을 경기도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어서 확인을 해봤는데 무더위 쉼터로 뭐 양산 지원, 음료 지원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각 동에서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나 저는 싶거든요. 방향성이 동에서 각별하게 통장님들, 동장님들 잡초 뽑으시고 관리하시고 하천변 뭐 어떤 수거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야외 활동을 하시는데 정작 동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과는 관련 부처에서 요거는 국장님도 마찬가지 들으셔서 요건 동에서 관리 조치하는 것이 좀 맞지 않나 좀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더위 이번에 쉼터에 냉방 물품 지원하는 게 동별로 양산을 지원했는데 경로당에 지원한 건 있어요. 각 한 개 이렇게 동별로 90개씩 지원했는데 이게 지금 일단은 시민안전과 측에서는 관리를 어느 정도 다른 과로 하달되는 그 부처를 제가 조사는 했고 정작 그 부처에서 정확한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물품이 지원됐는지 저희는 추가로 아마 하달이 됐을 텐데 각 관련과에서 아마 수거해서 올 겁니다. 자료를. 왜냐하면 정확하게 필요해서 했는데 그들끼리 혹시나 어떤 다른 쪽의 필요성을 좀 요하지 않는 곳에 혹시 주었을지 그 목적성을 제대로 안 했을까 봐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단순하게 물 한 변 생수는 쉽게 말해서 동에서 바로바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동에서 같이 역할을 좀 해야 되고 수급을 받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긴밀하게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추가로 이건 또 시민안전과에서 이렇게 주신 내용이긴 하지만 음료나 이런 것들이 농협이나 신협이나 이것도 쉼터이기 때문에 드리지만 정작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좀 의문이어서 저는 각 동에서 이런 물품들을 지원받고 협력을 해서 받아보는 것이 저는 적절하지 않나 좀 싶거든요. 동에 계시는 동장님들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 좀 관리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원래 예전에도 없었나요? 지금 이제 자체적으로 무더위 쉼터라든가 그 보내드리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안전과에서 시책 사업을 해서 추진을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현업은 아니지만 각 단체에서 이제 그 얼마 전에 수해 났을 때처럼 수해 복구 작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할 때는 그 동의 그 일반 운영비 거기에서 구입해서 드리고, 또 이제 뭐 각 단체들 행사 있을 때는 그 단체별로 행사 운영 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비에서 이제 물 같은 거 음료를 제공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그 지금 이제 뭐 수해가 뭐 이제 수해 입으신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물품을 지원할 만큼의 이제 수해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더 수해를 입으면 적십자사에서 그 재난구호 세트가 있습니다. 별도로 그 침낭부터 텐트 해가지고 싹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 지원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지금 아까 양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시민안전과에서 내려왔고 이제 동에서 정작 필요한 사람들한테 제대로 이렇게 보급이 됐냐 이제 그거를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혹시 오해가 없으시기를 수해 입은 분들 수해 물품으로 그분들에 대해 대상을 하라는 게 아니고 행사할 때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생수마저 수해 현장에서 목마를 때 해결할 수 있는 그 물 한 병이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생활할게끔 지원하게 대폭으로 지원하는 용품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쉽게 목마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수가 없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 차원에서 이거를 같이 긴밀하게 해보는 것이 어떻냐. 네, 신협이든 농협에는 그래서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음료 지원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그분들도 쉼터겠죠. 쉼터에서 고객들마저도 그 은행이나 이렇게 뭐 관련해서 오시는 분들도 고객이긴 하지만 시민이긴 하지만 그분들에 대해 정작 가는 것보다는 진정으로 또 필요한 곳에 정작 그 동에서 긴밀하게 요청하고 받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쓰임새였으면 좋겠다. 네네. 그
지금 제가 동장님들한테 주문을 하는 사항이 네. 오전 오후 계속 출장을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직까지 더워가지고 그렇게 이제 못 나갔는데 조금 선선해지면 오전 오후 순찰 볼 거고, 그리고 또 뭐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동장님들이 이제 적극 대처를 할 거고, 그리고 신협이나 농협에서 이제 물품 지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뭐냐면 동을 거쳐서 가든가 아니면 동에다 통보를 해주면 되는데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지들이 현황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장님들이 오전 오후 이렇게 출장을 다니다 보면, 현장을 다니다 보면 누가 얘기를 해도 해줄 거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려 봅니다. 올 한 해도 또 남은 하반기 잘 업무에 완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권역동의 우리 국장님, 동장님, 또 우리 총무님들, 또 직원분들 이번에 아마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비 피해를 많이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또 대응해 주셔서 수해 복구에 만전을 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우리 앞전에 우리 최정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다 1,000만 원씩 시민의 날 체육대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근데 이 예산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전체 예산을 보면 1억 5천만 원이에요. 근데 1억 5천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이 사업이 과연 이게 맞는가, 또 혹시 일회성 보여주기식의 행사는 아닌가, 사실 의원님들이 많이 염려하십니다. 근데 이 예산 자체가 시민의 체력 증진과 또 생활 체육 활성화라는 목적으로 예산을 수립한 만큼 사업의 목적대로 이 예산이 수립이 된다라면 정말 유용하게 잘 쓰여져서 시민들과의 어떤 화합을 이루고 정말 시민들이 그날 하루는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한 만큼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우리 국장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우리 민생회복 쿠폰 지급판이라고 각 동에서 고생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복잡하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9월 20일경에 한 번 더 지급할 예정이 있으니까 혼선을 빚지 않도록 좀 더 각별하게 챙겨주시고요. 한 번 더 고생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 뭐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고 밑에 일선에서 뛰시는 우리 주무관님들께도 또 총무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꼭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그럼 이상으로 흥선 호응 권역에 관한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곡 송산 권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종성 신곡 송산 권역 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자 신곡 송산 권역국장으로 임명된 안종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미영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신곡 송산 권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곡 송산 권역 총 세출 예산액은 55억 6,718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 54억 3,796만 2천 원보다 1억 2,9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3쪽부터 340쪽입니다. 33쪽입니다. 송산 3동 자치민원과는 소하천 및 국어 예초 용역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송산 3동 공공복합청사 1층 주민 공유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1억 원과 자사 및 물품 취득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신곡 일동은 상습 빙설 지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을 위해 액상 제설제 자동 살포기 운영을 위한 임차 용역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4회 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성화 기여를 위한 범시민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송산 3동 자치민원과를 비롯한 8개 동에 각각 1,000만 원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곡 송산권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서를 마치면서 부서별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및 동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처음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 포함하여 10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해당 부서 및 동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신곡 송산 권역에는 질의를 안 하시네요. 뭔가 좀 질의를 하실 줄 알았더니 우리 국장님께서 잘하시나? 굉장히? 아니, 그건 아닙니다. 네. 제가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송산 권역에 숲을 정리하는 거 하천변 2,500 세우셨더라고요. 대단히 잘 세우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천변을 걸어볼 때도 이 뱀이 출몰하기도 하고 너구리가 거기에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숲풀이 너무 많으니까 숲이 우거지니까 모기도 많고 이런 것들은 뭐 어쨌든 예산을 잘 세우셨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예산을 잘 세우신 만큼 이게 예산이 현명하게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예산으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살펴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장님 고생하신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이 민원을 받으면 휴일이나 뭐 이렇게 이른 시간이나 받으면 이걸 처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망설여요. 이거를 민원인은 급하다고 하는데 의원님들은 공무원분들한테 연락을 드리면 혹시 이게 또 갑질로 비춰지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급해서 제가 국장님께 문자를 드렸는데 너무 발빠르게 그걸 해주셔서 그 시민분들이 감사하다라는 문자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거기에 불법 투기물 근절이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분들이 쓰레기를 많이 갖다 쌓다 보니까 이게 주택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취도 많이 나고 환경적으로 볼 때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팻말은 붙여 있지만 단속을 하지 않으면 계속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허관점가하고 또 자원순환가하고 얘기하셔서 더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신경 써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신곡 송산 권역 마찬가지로 민생 회복 쿠폰 지급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정신 없었을 때도 불구하고 이게 누락되는 사람들이 없도록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많이 이렇게 접수받는 거에 동참하시고 또 애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장암동 동장님 지난번에 청사 미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회계과에서 이번에 공공청사 관리하는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 이제 유지 보수하는 거를 각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막 주민센터가 특별히 더 많이 물이 차가지고 신곡 이동도 막 지하에 물 찼지 장암동도 그렇지 청사에 물이 차서 아마 이번에 동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체계적으로 뭐 재정이 허락하는 한 체계적으로 청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으니까 조금 희망을 가져보시자고요. 네, 최일선에서 늘 애써주시는 우리 동장님들 또 우리 총무님들 우리 지원관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특별히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복지 그 상담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전환을 위해서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복지에 관련된 사항을 상담하러 왔을 때 우리 주무관님들이 계시죠. 거기에 주로 상주에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주무관님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복지 관련한 상담을 하는데 새내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있다 보면 경험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연계하는 게 어려움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복지 상담할 때는 팀장 한 분 정도는 주민센터의 상주에 계셔야 그래야 이게 어떤 복지에 대한 민원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 처음에 뭐 신규 직원들이 아마 대응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고참 직원들이나 팀장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후배들한테 좀 안내도 하고 네. 차질 없도록 상담도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이제 민원인들이 가서 상담을 했을 때 아무래도 경험이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가 조금 부족하다 보면 제대로 된 상담을 못 해줘요. 네. 그러면 그 민원인은 계속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팀장급 이상은 다 본청에 들어와 있다고. 그렇게 되면 이게 복지를 상담할 때 원활하게 이게 상담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좀 인사과하고 얘기하셔서 주민센터에서 각동 주민센터에서 업무를 보실 때 조금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조금 건의하시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 우리 국장이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뭐가 궁금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곡 송산권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